네, 배달 라이더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지로 내몰리는 배달 라이더들, 이들이 좀 죽음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춰진 좀 슬픈 이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해서 배달 플랫폼 회사, 그리고 음식점 이제 업주, 또 배달 노동자 이렇게 각 주체들의 입장은 좀 어떤지, 또 대책은 없는지 등을 좀 하나씩 알아보죠. 자, 먼저 당사자인 라이더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라이더들은 먼저 회사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보통 회사라고 하면 잘 알려진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 배달의 민족, 네. 쿠팡이츠,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 등을 생각하실 텐데요. 네. 먼저 영상으로 라이더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있죠. 어떤 거요? 분명히 회사 소속 아닌 저희 개인 사업자로는 들어가요. 네네. 근데 어쨌든 회사 소속은 맞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혜택을 우리한테 해주지 않는 거. 그냥 회사는 언제든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진짜 가불관계. 쉽게 말해 라이더들은 신분상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등록돼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지시된 내용을 잘 수행해야지만 다음 일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어진 일에 매일같이 매일 수밖에 없고 네. 자연스럽게 가불 관계가 형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이 문제라고 하던가요? 네, 나아가서 라이더들은 정식 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습니다. 네.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외에는 별다른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 안전 논란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산재,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다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이더스는 산재 들어가 있고 또 뭐 들어가 있냐? 없지. 없죠. 현재 하나 들어가 있죠. 현재 하나요?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게 사업자 번호는 없어요. 고용 관계가 아니어야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니까. 네, 이제 라이더들의 좀 고충을 들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이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라이더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라는 법안이 좀 마련이 됐잖아요. 이게 이로 인해서 좀 해결이 될까요? 네, 지난 9월 말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배달업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래저래 논란과 함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겁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할지가 모호해서입니다. 네.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숙련도 그리고 교통 상황 등에 따라서 사고 유형이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배달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업계 관계자로서는 뭐 논의 과정이 정말 많이 부족했고 음식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있다면 그 책임 주체는 음식점 사장님인지 플랫폼 업체인지 아니면은 그 음식을 시킨 고객인지 이거를 몇 %로 책임 소재를 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네, 반면 배달라이더 노조단체는 당연히 사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플랫폼 본사와 이 지사가 이 1차적인 책임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배민 쿠팡 같은 경우는 배민 쿠팡이 다 직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일반 배달 대행 시장에서는 본사와 지사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본사와 지사가 책임을 나눠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맹 음식점주들도 중간에서 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라이더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고객들의 이제 니즈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속 배달이 좀 생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일부 악의적인 고객들로 인한 악성 리뷰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점 테러라고 하죠. 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갑질도 네. 라이더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늦게 나오면 막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이 늦게 가면 뭐, 그런 뭐라 하진 않은데
댓글 같은 거 달리죠. 댓글 뭐라고 달려요? 뭐 자기 마음이지 뭐 저 뭐 잘 먹었다 못 먹으면 뭐 더럽게 맛있었다는 거지. 네, 좀 앞서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는 문제지만 결국에는 좀 근본적인 라이더들의 근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죠? 네, 라이더들을 월급제로 고용하던 예전과 달리 현재 라이더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료가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배달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라이더들은 이 음식 배달 노동도 정당한 하나의 노동인데 노동의 대가를 배달료로 받는 거고, 그러면 그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좀 고객들도 이렇게 기쁘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현재 배달료를 산정할 때 실제 주행 시간이 아니라 직선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리제를 적극 시행하자는 방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배달은 빨리 해야 되면서도 또 안전규칙은 준수해야 하는 참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좀 조속히 해결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